이렇게 예상과 다를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예상하셨던 변제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또 소득신고 관련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7월인데요. 조건부 인가를 받으신 분들은 7월이 가까워 오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겁니다. 조건부 인가는 말 그대로 인가의 조건이 붙는 건데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대부분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신고를 하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소득과 변제율이 너무 낮았거나 최근 취업이었을 때 이 조건부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낮은 소득으로 변제금을 적게 책정받고 이후에 소득을 높여서 많은 생활비를 사용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의 내용이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만약 조건부 인가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변제 계획안을 무조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메일로 받으셨든 카톡으로 받으셨든 변제 계획안은 컴퓨터나 휴대폰에 다운을 받으셔서 저장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로라도 받아서 보관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을 받은 변제 계획안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할 때는 조건부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가 결정을 받은 최종 변제 계획안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조건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소득신고 관련 상담을 해보면 조건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한 70%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변제 계획안 중간쯤에 있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변제 계획안은 8에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보통 6페이지쯤 10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을 당시보다 월 소득이 늘어났으면 변제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바로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을 때 늘어난 금액의 몇 %를 더 내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3개의 조건부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을 때 늘어난 금액의 몇 %를 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사건 변제 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변제 계획안보다 소득이 월 3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신고를 하고 월 변제금도 30만원을 증액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소득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7월에 하라고 합니다. 이 조건의 핵심은 월 소득이 30만원 이상 증가되었을 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에 소득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항 보시면 변제 계획 인가 결정 후 월 평균 소득이 변제 계획에서 정한 월 소득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핵심이겠습니다. 이 조건은 소득이 20% 이상 증가했을 때 증가된 소득의 50% 이상을 월 변제금에 추가해야 하는 겁니다. 소개해드린 두 건은 조건부 인가이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30만원 이상 또는 20% 이상 증가했을 때 라는 제한이 있고요. 증가한 금액의 50%만 추가로 변제 계획에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런 제한도 없는 조건부 인가도
많습니다. 세 번째 조건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매년 7월에 소득신고를 하라는 것 동일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매년 7월에 연 1회 소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항인데요. 채무자는 인가 결정 후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된 수입을 전액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변제금을 그만큼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한을 두는 경우와 아무 제한 없이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된 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하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본인은 분명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분명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신고를 저에게 의뢰하셨는데요. 제가 변제계획안을 받아보니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인 겁니다. 소득이 증가되었으면 전액을 변제금에 투입하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저도 당황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본인도 당황해 하셨습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인터넷과 영상에서 보신 것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의 소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예상과 다를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예상하셨던 변제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증가된 소득의 50%만 더 내는 거와 증가된 소득 100%를 더 내는 건 당연히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또 소득신고 관련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소득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최저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득신고만 하면 되는 사건과 변제금을 증액해야 해서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은 비용 차이가 큽니다. 변제계획안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이 당연히 더 비싸겠죠. 제가 진행한 사건은 변제계획안이 이미 저한테 있기 때문에 수월한데요.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가 저한테 소득신고를 의뢰하셨는데 변제계획안 수정까지 필요하다면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여되어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비용도 비싸집니다. 조건부 인가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조건의 내용은 변제계획안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없으신 분들은 의뢰하셨던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변제계획안을 받으시고 조건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셨던 사무실에서 비협조적이거나 혹시라도 사무실이 없어졌다면 법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